산체스 잘못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4분이야 퇴장이. 그죠? 4분 만에 퇴장을 당했단 말이야. 앙크림, 제가 20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골키퍼를 쭉 해왔습니다. 산체스의 퇴장은 수비들의 문제도 맞지만 산체스가 가장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셰슈코가 떨궈놓고 은베모가 터치를 가져갈 때 살짝 길게 튀어가거나 은베모 볼 소유가 애매할 때는 빠르게 판단하고 자르는 선택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은베모 발밑이 완전히 볼이 소유된 상황에서 완벽한 득점 찬스를 저지하는 건 같은 골키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상황에서 무조건 페널티 박스 밖에서 기다리면서 박스 안에서 기다리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져도 옐로우로 끝나기 때문이죠. 골키퍼가 1대1에서 박스 밖에서 반칙을 하면 무조건 퇴장입니다. 이는 산체스의 미스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100% 동의를 해요. 저는 골키퍼를 해본 적도 없지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죠. 골키퍼가 나오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억가를 하려면 산체스 거기서 왜 나왔어? 라고 해야 돼요. 골키퍼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차징을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뒤로 빠진다든지 일단 차징은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거기서 걸면 무조건 레드예요. 무조건 레드예요. 공터치가 선이었으면 노파울 아닌가요? 그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터치가 선이었어도 너무 깊숙하거나 이제 뭐랄까 공격적인 파울이나 또 발의 높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만약에 은베모가 타격을 당한 거다 그러면은 아무리 공이 선이어도 파울까지는 나올 거야 아마. 물론 뭐 레드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터치하려고 했던 행동이라면 레드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쵸? 맞아. 추맨 형님 하신 말이 이거죠. 그럼 공 건들고 아구창 돌려도 되냐?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 내가 공을 건드렸어. 건든 다음에 씨발 아구차. 그러니까 그 진짜 희대의 명언이잖아요. 근데 매냥 2,500만 유로. 근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비쌌어. 2,500만 유로는. 위험한 반칙이 아니었기에 한 경기 징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근데 중징계 받았다는 얘기 없는 것 같던데요? 3경기만 중징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이렉트 퇴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렉트 퇴장이 무조건 3경기가 아니에요. 일단 셰슈코 장면을 보면 1차적으로 셰슈코가 찰로바와의 헤딩 경합에서 이긴 게 큽니다. 은베모는 카이세도가 마킹하면서 쫓아가고 있었고 포파나는 은베모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커버가 들어오는 형국이었는데요. 뒷공간이 열리다 보니까 나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나오는 걸로 끝나야 하는데 무리하게 공을 건드리려 하다 보니까 발을 뻗었고 은베모를 가격하는 행동이 됐고 퇴장이 됐습니다. 경기 후 마레스카가 인터뷰에서 지적할 만큼 무책임한 행동인데요. 굳이 건드리려 했다면 뒤로 빠지면서 차라리 PK를 내주던가 칩샷을 하도록 그대로 두면서 퇴장은 당하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뒤로 빠졌다면 은베모는 칩샷을 도전했겠지만 최소한 산체스의 퇴장이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PK를 내준다고 해서 레드카드를 안 받는다 이것은 아닌데요. 정말 고의적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PK를 내주면서 레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레드까지 받는 건 좀 과한 처사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옐로카드를 받고 PK를 내주는 거에서 끝나기는 합니다. 심지어 산체스는 이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한 골은 먹혔고 한 골은 막아냈는데요. 이런 것처럼 안 된다 싶으면 골키퍼는 후퇴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랬다면 퇴장을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전반 4분에 나왔던 이 무책임한 행동은 경기 자체를 말아먹게 하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어제 빡친 게 빌드업이었어. 왜 빌드업을 포기 못하고 있지? 2대1로 지고 있잖아요. 2대0이었죠 정확하겐. 2대0으로 지고 있다 찰로바 헤더골로 들어간 건데 그냥 막 갖다 붙여야 돼.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갖다 붙여야 돼요. 아니 물론 그게 득점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알죠. 평소에는 만들어야지. 평소엔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막 갖다 붙여야 돼. 그래도 못 이겨요. 그래도 못 이기는데 일단 그렇게는 해야 돼요. 축구는. 이 부분에선 아스날과 맨시티의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홀란드도 빼고 도쿠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가다 보니까 아스날은 전반이 끝나자마자 에제랑 사카를 투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팀버를 빼고 마르티넬리를 집어넣으면서 득점에 성공해서 무승부를 끌어내는데요. 맨시티가 의외로 템백 전술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입을 계속했습니다. 마레스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상대가 5명의 공격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5명 숫자를 맞춘 것이다. 5백을 세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행동이고 10대 10이 됐을 때 상대와 우리의 숫자가 같고 우리가 지고 있을 때는 밸런스가 무너지더라도 공격을 투입해서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요르겐센도 왜 안 쓰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골키퍼 문제부터 모든 수비 진영이 쓸만한 자원이 없어요. 마레스카가 토신 얘기하면서 한번 걸고 넘어진 적이 있죠.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결국 스위퍼를 쓸 수 있는 건 토신 하나다. 난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시즌 들어가기 전에. 장현님 계속 같은 말 하셨어요. 속마음은 왜 계속 볼을 돌리냐는 거. 그치. 그러니까 빌드업 할 때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리그는 다음 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대1로 끝나면 이거 키핑해놓고 2차전 해봅시다가 없어. 물론 평소에 빌드업을 중시하고 그래서 그거만 말 많이 하잖아요. 마레스카가 체스를 좋아해서 체스 룰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을 한다. 어서오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11대 11의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할 때 얘기고 우리 한 명 퇴장, 우린 2대 0이고요. 저쪽 한 명 퇴장, 10명이고요. 이럴 때는 그냥 그래서 네투가 더 아깝고 저는.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네투와 이스테판 윌리앙을 빼고 토신과 요르겐센을 넣은 것인데요. 사실 이스테판 윌리앙을 뺀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산체스가 퇴장당하는 순간부터 골키퍼를 하나 집어넣기는 했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네투를 뺀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대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것이 마레스카 전술의 기본 모토입니다. 즉 네투를 뺀 건 역시 윙어가 하나 빠졌고 네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파머가 전방에 있고 주앙 페드로가 전방에 있으니까 10명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 숫자를 5명 가져가야 되는 입장에서 토신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르베프는 좀 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파머는 컨디션이 100%가 아니라서 산투스랑 교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만약에 파머가 100%가 아니면 오히려 네투를 남기고 파머를 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기하는 중에 파머가 몸이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100%가 아닌 걸 알고 있었다면 레드카드가 나왔을 때 파머와 토신을 교체해주든지 산투스를 교체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냅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는 주앙 페드로를 제외하고 나면 공격수가 아예 없다 보니 주앙 페드로가 2-3명을 제끼고도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뒤로 돌리게 됩니다. 0대 0으로 묶으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전방의 숫자를 너무 많이 빼버리면서 첼시의 공격은 전반에 아예 없다시피 됐습니다. 카세미로 퇴장이 나오고 나서야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즉 후반전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전반전의 초기 대응, 레드카드가 나오고서의 초기 대응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대 0으로 묶으려고 했다면 2대 0의 결과가 나왔고 맨유가 파상 공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밸런스는 전혀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레스카가 어떤 계획을 세웠든 레드카드가 나오고서는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투입은 끝까지 미스테리인가요? 왠지 모르겠어요. 조지를 톱으로 썼거든요. 근데 기우가 있기도 있었고 주앙 페드로는 지친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가르나초와 기튼스는 톱을 못 쓰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조지를 톱으로 세웠는데 기우를 복귀 시작했는데 기우보다 조지가 나은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조지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기우도 솔직히 별로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자원이죠. 하지만 조지도 그렇게 믿음이 가는 자원인지 모르겠어요. 풀럼전 때도 그랬고 나올 때마다 조지가 톱으로 나올 때마다 되게 인상적이다. 그래 이 자원 믿고 한번 조지를 3옵션 정도 생각하면 델라 복귀하고 나서 어떻게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현지 전문가들 글을 읽어보면 마레스카가 전반에 네투 이스테판 윌리앙을 빼버린 것도 가르나초 대신 톱 역할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조지를 넣은 것도 다 마레스카가 좌우 밸런스를 매우 중요시해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라고 저도 봐요. 빌드업 하는 거 보십시오. 역습을 전혀 고려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주앙 페드로 어제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주앙 페드로하고 안산이 잡았어요. 측면에 사람이 없어. 왜? 하나는 뺐고 그 하나가 어디로 들어갔죠? 골키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2명이 빠진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윙어를 하나 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윙어를 하나 뺐죠? 이 사람의 윙어를 넣으면 윙어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윙어에서 사람을 빼서 어디다 넣었죠? 골키퍼에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윙 쪽에 있는 자원 하나를 더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빠진 거죠. 10명이긴 해요. 그렇게 계산이 되나요? 골키퍼는 그렇다고 골키퍼가 윙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필드 플레이어가 될 수가 없어요, 골키퍼는. 자, 되짚어 보자면 산투스도 나중에 들어가지만 이건 파머의 부상 혹은 컨디션 난조로 인한 교체였습니다. 즉 전술적인 교체는 후반에 이루어졌던 조지와 구스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스토 같은 경우에는 쿠쿠도 옐로 카드가 있었고 웨슬리 포파나까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교체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구스토가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임스가 나가던 쿠쿠레아가 나가던 양쪽 풀백이 나간다면 지금 당장 공격적인 측면 수비는 구스토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스토가 들어가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나초 기튼스를 납두고 기우를 납두고 조지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조지의 톱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첼시가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역습 카운트에서 오프 더 볼이나 이런 움직임을 잘 가져간다든지 연계가 정말 좋다든지 버티는 힘이 좋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골결이 너무 좋아서 한두 번의 찬스로 득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조지는 그 어떤 거에 대해 해당이 되지 않고 이런 거 관련돼서 기자가 조지의 활용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브랜드포드 경기 이후 기우가 왜 스쿼드에 없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마레스카는 기우는 스트라이커고 작년부터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두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고 한 명은 제외했어야 했다. 나는 타이릭 조지에게 자신감을 좀 더 불어넣고 싶었고 풀럼전에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브랜드포드전에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즌은 길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델랍의 부상과 주앙 페드로를 공미로 본다면 기우는 유일한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는데요. 조지가 멀티 포지션, 즉 윙도 되고 톱도 된다라는 것만 빼고 난다면 조지가 투입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밸런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격진들을 많이 뺐고 게다가 올라가 줄 수 있는 쿠쿠레야까지 빠지다 보니까 측면과 공격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조지를 투입함으로써 그 공간의 부족함을 채워넣고 싶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레스카가 그렇게 극도로 중시하는 밸런스 축구가 이렇게 극단적인 축구를 해야 될 때 한 명이 부족하고 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코릴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밑 빠진 독에 껴놓은 돌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밑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백 보강은 코릴이 있던가 없던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코릴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진짜 독이서 이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죠. 코릴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독은 이미 깨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코릴로 좀 메워놓은 거죠. 이렇게 메워놔갖고 왜냐면 코릴의 성장세도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메워진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이걸 치우니까 진짜 물이 팍 새는 거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코릴 하나 없다고 이 정도로 팀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거면요 코릴이 반다이크 이상급으로 해줬어야 돼요. 그럴라면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라고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우터백도 B클럽 주전급이 없습니다. 준수한 배터리급들만 있죠. 찰로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선수기는 해요. 너무 잘하는 선수기도 하고 1옵션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기는 있어요. 여전히 어느 정도 빌드업을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웨슬리 포파나가 빨리 폼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상이 많은 친구라서 기대는 좀 접어놓고 있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토신하고 찰로바 빼고 나면 근데 걔네 둘이 해주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 하나는 FA 하나는 유스거든. 걔네 둘이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심지어 여기서 코릴까지 누워버렸기 때문에 포파나 바디아실 코릴은 이번 시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포파나한테는 기대를 근데 못 걸겠어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앙크님 포파나 돌아와서 어제 잘했잖아요. 잘했지. 근데 얘는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버티느냐거든요. 엔조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경기에서 빼자는 게 아니고 이럴 땐 빼야 되는 게 공미가 아니에요. 얘는 마레스카 전술에는 이 정도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면서 좌우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러니까 좌측도 봐주고 우측도 밸런스를 잡아주고 후방에서 넘어오는 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은 엔조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공미 롤이 필요했잖아요. 어제는 진짜 공격적으로 들어가줄 수 있는 자원 공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 어제. 퇴장 나오고 나서부터 엔조는 진짜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냥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경기에서만 엔조는 정말 좋은 자원. 어제 엔조가 너무 못하길래 엔조의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자원 보니까 너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은쿤쿠 두스버리올이 나가는 순간부터는 진짜 없죠. 산투스 정도? 어제 산투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엔조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조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엔조 같은 자원은 지금 첼시에서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원입니다. 이 장면을 보겠습니다. 후방에서 나오는 공을 잡아서 네토에게 내주고 네토에게 다시 받은 공을 중앙으로 집어넣어줍니다. 파머가 좀 더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방점을 찍는 데 특화되어 있다면 엔조는 공격에서 연결고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레스카를 흔히 체스를 좋아하는 감독이고 체스 룰을 꽤 많이 접목시키는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엔조는 공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첼시에서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2선 라인 중에 거의 유일한 선수입니다. 주앙 페드로가 내려오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최근 델랍 부상으로 주앙 페드로는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만 앞서 말한 대로 파머처럼 그냥 안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한두 번의 드리블을 치고 바로 골문을 노릴 수 있는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엔조는 역습 카운트를 때릴 때나 공격 숫자가 부족할 때는 엔조가 빛을 못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은쿤쿠나 듀스버리올이
조금만 더 잘해서 자리 잡아주기를 늘 바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모의 폼도 좋지 않았고 엔조의 폼은 좋았지만 엔조는 무언가 공미라고 하기에는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공미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저는 엔조의 장점이 정말 많이 드러난 경기는 지난 시즌 리그로 따진다면 뭐 레스터전이나 요럴 때가 있겠고 클럽 월드컵으로 치면 PSG전이나 요럴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으로 치자면 요런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이 클러치 능력이나 박스 타격하는 거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공미롤에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 보면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것이나 그냥 공미롤을 수행하는 것이나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 같은 느낌을 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프리시즌부터 지금까지 엔조 모습을 보면 폼 자체도 좀 내려가 있습니다. 선수 자체가 몸이 좀 무거워 보이고 패스를 줄 때 그 번뜩번뜩하던 느낌이 좀 많이 사라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엔조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빌드업이나 점유보다는 좀 더 심플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가 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할 때는 엔조가 조금 필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핫도 센터백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이렇게 된 거 앙크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안 할 거라고 마음에 굳었습니다. 이 정도로 밸런스를 중시하는 감독이라면 핫도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본다는 거죠. 절대 안 쓸 거라고 봐요. 진짜 센터백이 줄초상이 나지 않는 한 한 명도 나올 사람이 없어. 단 한 명도. 그때 핫도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 그냥 어제 보면서 저는 딱 한번 써보겠지? 혹은 뭐뭐 하겠지가 없는 감독. 그러니까 이프가 없어요, 이 사람은.